은퇴 후 자녀에게 월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계십니까? 아마 퇴직 후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네 아들은 자리 잡았나? 딸내미 시집 갈 때 얼마나 보태줬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실은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30년간 성실히 일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던 한 평범한 은퇴자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노후 전체를 위협받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60세대 4가구 중 3가구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경험이 있고 그 금액이 월 평균 73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며 남들도 다 하는구나 하고 안도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그 안도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식 사랑이라 부르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를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미래에셋은퇴 연구소는 이 리스크를 황혼이혼, 창업 실패와 함께 5대 은퇴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발생 빈도 1위입니다. 이는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의 미담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했던 나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바로 내 집안에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 30년간 대기업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임성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꼼꼼한 성격답게 퇴직 몇 년 전부터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과 IRP 계좌를 합친 수억 원의 자금, 그리고 몇 년 후부터 나올 국민연금까지. 그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작은 텃밭도 가꾸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퇴직 당일 그는 가슴 벅찬 해방감과 함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몇 번의 취직 실패 후 변변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아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아들은 매달 말이면 아빠 죄송한데 이번 달만 일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임성호 씨는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핀잔을 주면서도 아들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떡해요. 밖에서 기죽는 것보단 낫지. 라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움과 책임감이었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그 마음은 점차 불안감과 답답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정타는 아들의 결혼 선언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기쁨도 잠시 아들은 쭈뼛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집은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임성호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택비용만 평균 2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임성호 씨는 아들의 단 한 번뿐인 결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후 자금의 심장과도 같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해지했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아들의 행복을 위한 대견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깊은 절망감과 자책감이었습니다. 임성호 씨는 자신의 아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충격적인 발표에 따르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은 20대보다 30에서 34세 연령대에서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2명 중 1명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철들겠지라는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반면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박정숙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30대 초반의 미취업 딸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감정 대신 이성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녀는 딸을 조용히 불러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지원이 아닌 6개월짜리 홀로서기 프로젝트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딸에게 자신의 노후 계획과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엄마의 노후 자산은 여기까지란다. 이 돈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절대 손댈 수 없어. 그녀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6개월간 최소한의 주거비와 식비를 지원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며 딸이 구직 활동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서운함을 내비쳤지만 엄마의 단호함 속에서 진정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박정숙 씨는 돈 대신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찾아주고 이력서 작성을 도우며 코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의존이 아닌 자신감이 피어났고 박정숙 씨는 금전적 안정뿐만 아니라 딸과의 건강한 관계라는 더 큰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때 용기 있는 결단이 자신의 노후를 지킨 1등 공신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임성호 씨처럼 행동하기 쉬울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5060 세대 부모 3명 중 2명이 자녀 결혼 후에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내 노후의 안락함보다 자식의 성공이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자녀가 책임져 줄 수 없으며 과도한 내리사랑은 자녀의 독립심을 갉아먹고 결국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은 잠시 접고 재정 경계선을 그리십시오. 오늘 당장 A사 용지와 2가지 색깔의 펜을 준비하십시오. 한쪽에는 내 생존 자금을, 다른 한쪽에는 자녀 지원 가능 자금을 적어 보십시오. 생존 자금 칸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내 노후의 마지막 숨통이 될 자산들을 명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어떤 감정적 호소에도 무너져서는 안 될 가족의 헌법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재무회의를 여십시오.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널 도와주지 않겠다. 는 일방적 통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는 협력적인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계획과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자녀의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경청하십시오. 이 불편한 대화가 훗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비극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주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현금 지원을 정보와 기회 지원으로 바꾸십시오. 매달 100만 원의 현금은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정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나 청년도 약계좌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알아봐주고 자영업을 꿈꾼다면 노란 우산 공제 같은 안전장치를 알려주십시오.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오래가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나의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자녀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수록 나의 노후 보루는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이라면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은퇴 후라면 내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고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는 질문에 대한 저의 최종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당신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는 어미 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결단이 새끼를 더 높이 날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독립을 응원하는 냉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태로운 100세 시대에 자녀와 나 자신을 모두 살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